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 국무부 정무차관 빅토리아 눌랜드가 2014년 우크라이나 셰프첸코 대학을 방문해 강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2014년은 미국이 마이단 폭동을 자주해 야누코비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포로셴코를 세운 해입니다. 눌랜드는 이 영상에서 당시 키예프 주재 미 대사 파이엇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금 빅토리아 눌랜드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불을 지피는 최악의 강경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눌랜드를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 역시 그녀를 전쟁에 가장 찬성하는 워싱턴의 목소리로 꼽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TV의 패널이 크림 반도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발언을 뉴스위크가 보도했고, 이를 조던 피터슨과 일론 머스크가 주목했습니다. 2014년 키예프에서 친서방 쿠데타에 도움을 준 눌랜드는 현재 크림 반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대해 크림 반도를 공격해 되찾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로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스크바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저널리스트 코로첸코는 스카베예바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미국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림 반도 공격을 눌랜드가 언급하자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우크라이나가 크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양측이 평화회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는 아주 노골적으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왔습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 당시에는 직접 현장에 나타나 시위 군중을 응원했고, 그들에게 직접 쿠키도 나눠줬습니다.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고위 외교관이 거리를 누비면서 시위대에게 힘을 내서 더 과격하게 싸워달라고 응원을 한 겁니다. 현 키예프 시장 클리치코도 당시 눌랜드가 키운 인사입니다. 키가 큰 클리치코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친서방 정치인들에게 군사 지원과 10억 달러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약속했습니다. 또 당시 주 키예프 대사였던 제프리 파이엇과 함께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낙점할지 의논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무부를 떠난 눌랜드는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파괴를 대놓고 축하했고, 우크라이나에 무제한으로 무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는 2022년 특수 군사작전 초기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바이오랩이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 시설들을 장악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랩과 노르드스트림은 미국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입니다. 러시아와 중공이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노르드스트림 폭파는 러시아 재산에 대한 테러이기도 하지만 나토 동맹국 독일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세이무어 허쉬의 폭로가 진실이라면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 초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바이오랩을 장악했습니다. 바이오랩은 30개가 넘습니다. 러시아군 화생방사령부는 미국이 이 비밀시설에서 인종 맞춤형 생물학 바이러스를 개발해왔다면서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중공까지 나서서 무슨 비밀이 있길래 못 밝히냐면서 미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중 양국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집단 서방이 러시아의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중공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 외교부는 2월 20일 미국의 패권과 그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5개 부문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패권주의를 열거했습니다. 미국만의 규칙을 내세워 전 세계 각지에서 색깔 혁명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공은 미국이 조지아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키르기즈스탄의 튤립 혁명 등으로 남의 나라 정권 교체를 추구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자의적으로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일방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러중 두 나라가 지금처럼 화기애애한 적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파트루셰프가 왕위 일행과 마주 앉은 테이블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중공과 군사 동맹을 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겁니다. 러시아나 중공이나 다른 나라와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은 맺지 않는 게 외교 방침입니다. 서로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비동맹 노선입니다. 물론 연합 군사연습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익 영역에 맞춰 유연한 운신의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공, 남아공의 연합 해상 군사연습이 그 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공에 대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공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중공이 무기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미국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공으로서는 발끈할 만도 합니다. 동맹국들에 대해 무기 격추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적도 없는 중공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듯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중공의 타이완 정책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공은 나토가 아태 지역, 특히 타이완 해협으로 우크라이나 모델을 확장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타이완이 될 수 있다는 서방의 내러티브에 대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러 번 밝혔지만 딱히 그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27년 상정에 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중공의 무력 침공 시점을 2025년으로 본다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조만간 100에서 200명의 군대를 보내 타이완군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가을 기준으로 타이완에 상징적으로 배치된 미군은 23명인데 그 규모를 늘린다는 겁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이를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적용한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이전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무장, 훈련시킨 방식을 타이완에 이식하는 것으로 중공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